천안신문 창간 34주년 특별기획의 첫 순서로 각종 행사 의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시즌 도중 감독 교체 후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조성용 감독 대행을 천안TV가 직접 만났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호남선 KTX 논산부터 대전 가수원까지의 구간이 직선으로 곧게 펴지는 등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정부 예타가 통과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축제로 오랜만에 진행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의원들의 송곳지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적 행사 또는 지역의 행사에 가보면 늘상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들에 대한 의전입니다. 하지만 이 의전은 때론 불필요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안신문이 창간 34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체인지. 그 첫 번째 순서로 행사장 의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의전이란 특정 행사를 치르는 법식이나 정해진 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의전은 이른바 높으신 분들을 좋은 자리에 모시고 당연히 대중들에게 소개도 해야 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의전을 준비하는 공직자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의전을 진행할까라는 정해진 업무 외의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전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자립 해석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건 좀 있어요. 이 높으신 분들은 또한 무척 바쁘기도 합니다. 사회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멘트를 하고 난 후 혹은 주요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끝날 때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시민들은 내심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과 한자리에서 어우러짐이 아닌 얼굴을 날리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것으로 행사가 퇴색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시의원들을 볼 기회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역에서 있던 행사 때라도 만나려고 하면 늘 안 계십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행사장을 떠났다길래 좀 허탈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병폐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천안시의 주도로 의전 간소화 지침이 공무원들에게 내려졌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로 없었던 일이 됐던 사례는 아직도 지역 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선거 때 보여줬던 시민 섬김의 초심 자세를 임기 내내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의전과 관련한 병폐들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 혹은 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형식적 의전 절차를 아예 폐지했으며 화성시 의회에서도 과도한 의전은 최소화하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핀 의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더 많은 지자체에서 높으신 분들을 위한 의전이 아닌 주민과의 화합이 바탕이 되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전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4,400억 원으로 확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관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정부 추경 편성과 민선 8기 출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4,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400억 원이 늘어난 2조 9,30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00억 원 증가한 2조 3,3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0억 원 증가한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증가분 1,150억 원, 지방교부세 정상분 등 334억 원, 국토비 보조금 등 증가분 1,484억 원 및 보전 수입 증가분 660억 원 등입니다. 예, 이번 추경은 시민 삶과 밀접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이 빚어낸 지방채 규모를 줄이는 건전 재정의 촉발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전략적 재정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천안시 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9월 1일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8월 초 천안시 축구단은 김태형 감독과 결별을 선언하고 내년 시즌 K리그2 진출을 앞두면서 과감한 쇄신을 단행했는데요. 감독의 부재 속에 조성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단은 최근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의 모습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팀을 이끌고 있는 조성용 감독 대행을 만났습니다. 내년 시즌 프로화를 대비해 시즌 도중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뒀던 천안시 축구단이 조성용 감독 대행 체제 안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성용 대행은 지난 8월 6일 김해전부터 벤치에 앉기 시작해 8월 20일 목포전 현재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3승 1패를 기록하며 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갑작스레 맡은 지휘봉이었지만 그간 프로팀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차츰 안정시켰습니다. 첫 경기 할 때도 짧은 시간 훈련하고 경기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이 이제 그 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조금 그 책임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거를 조금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컸고 훈련을 좀 임하는 태도들이 좀 순수했다고 해야 되나, 좀 진심이 조금 많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민수, 지용이, 평래, 준혁, 이종현이, 고참 선수들이 그래도 중심을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도 잘 잡아줘서 조성용 대행은 FC 서울 코치 시절 팀의 육성군 코치를 맡아오면서 유망주 발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에서도 감독 대행을 맡기 전까지 유소년 총괄 디렉터로 활동하며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성용 대행은 현재 뛰고 있는 천안의 선수들 중 많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프로팀에서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게 이제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박지수 감독님하고 4년 동안 이제 함께 하면서 많은 실험과 경험,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성공을 해봐서 많은 것을 제가 조금 또 배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하고 체전, 그리고 내년에 이제 K리그에 진출하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조금 저는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구단의 미래를 위해 뼈아픈 대소수를 감행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자신들의 마지막 K3 리그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워케이션 충남, 즉 일과 휴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최근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책에 대해 조인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가 워케이션 충남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공약 과제인 워케이션 충남 구축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 즉 워크와 버케이션의 합성어로 관광지 등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 기반이 조성되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케이션은 충남 구축을 위해 도는 충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서해안 신관광벨트와 연계해 워케이션 프로그램 및 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시도 벤치마킹도 실시합니다.
내년에는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은 여행과 레저를 바탕으로 공주, 부여, 청양, 예산, 금산, 계룡, 논산, 홍성은 휴식과 힐링, 체험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4월 천안TV에서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재정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걸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교회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신도들이 예배 집례를 위해 교회를 찾은 목사를 막아섰고 몸싸움까지 빚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교회는 1년 가까이 김아무개 담임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지난 21일 예배를 집례하겠다며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고 반발한 신도들이 김 목사를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에 이뤄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 목사는 경조사비와 목회활동비 횡령,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 교회는 임시당회를 열어 목회활동비 횡령,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이 교회가 속한 충남노회에 위임 해제를 청원했고 충남노회는 올해 4월 김 목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에 맞서 목사 면직 효력정지 가처분과 임시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일 모두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김 목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은 본안소송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격 비리 또한 너무 많아요. 도둑질, 횡령, 사문서 위조, 성도 신방 안 하기, 말씀 표절, 성도 사찰 등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조금도 잘못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김 목사가 오기 전처럼 사랑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교회, 매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호남선 KTX 논산부터 대전 가수원까지의 구간이 오는 2027년까지 직선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간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이 철도의 직선화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호남선 고속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논산훈련소 인근 신연무대역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병 장병들이 훈련소를 오가는 방법도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논산부터 대전 가수원까지 연결된 기존 굽어진 철길이 곧게 펴지고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에도 KTX가 연결됩니다. 지난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는 2027년까지 7,19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기존 선로를 개량해 45km이던 철로가 29.2km로 줄어들고 논산훈련소 인근 신연무대 KTX 운행도 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논산 계룡을 국방 클러스터화하는 데 있어서의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 5대 간선철도 중 한 곳인 이곳은 1914년 건설 후 복선화만 됐을 뿐 선형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호남선 철도가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다음 달 말 코로나19 이후 힘들어했을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담당 부서 간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 준비를 위해 천안시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3일 열린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준비 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에서는 프레스센터 운영 및 홍보 방안을 비롯해 국제 교류도시 초청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먹거리 운영, 거리 퍼레이드 및 행사장 교통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시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행사장의 주기적인 소독 및 출입구 등 곳곳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고 발열 체크와 소독 약제 분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천안시 흥타령 춤축제 2022일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출입구 등 주요 거점별로 방역 게이트 12개소를 설치하고 소독 약제 자동 분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 내 인력 배치를 통해 방문객분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시간대별 행사장의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발열자 등 유증상자 발생 시 의료부스에 비치된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한 검사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로의 이동 조치 등 방역대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남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가 다시 화려한 부활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2022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12대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직무에 필요한 3가지의 핵심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은 교육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질의하며 적극적인 참여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기련 의장은 이번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충남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이곳을 졸업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 공공의료 보건기관이나 10년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국립공주대에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의 전문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산시 의회가 최근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각 상임위 곳곳에서는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24일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감사엔 담당과 공무원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의원 질의에선 담당 공무원을 향해 때론 송곳 질문과 격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김미성 의원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자활을 위해 자활 공동체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단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개 사업이 폐지됐고 여기에 약 18억 7천여만 원이 들어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홍보 예산이 특정 언론사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 관심 갖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언론에 대해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대해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의장이 아닌 삶의 현장을 찾은 소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아산시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최근 개통된 배방업 공수를 이루어 도시계획도로를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의원들은 공무원 편의보다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천안 시민문화여성회 관장으로 취임한 이혜경 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여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폭염과 폭우로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곤 했는데 최근 처서가 지난 이후에는 기온이 좀 내려가서 일상생활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시민문화여성회 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관장님으로서 여성회관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시민문화여성회관은 천안 시민 누구나 능력 개발 및 자아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평생 교육기관입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모집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대관 사업, 어린이 체험관 운영 등으로 소유자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천안 시민 누구나 교육 문화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평생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는 현재 71 강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술, 교육, 취미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 교육에는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가정요리, 미용기능사, 캘리그라피, 동화구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취미교육으로는 생활영어, 중국어, 서예, 수채화, 사물놀이, 민요, 우크렐라, 댄스 스포츠, 생활요가, 짐볼 밴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으로는 어르신 한글 교실과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한식 조리 기능사, 캘리그라피 같은 강좌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좌이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특별교육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한글이나 스마트폰들을 배우러 오시는데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매우 강하십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한 우리 회관에서는 천안시 주요 도로의 노선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소개해 주신 다양한 강좌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그 신청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컴퓨터나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 과목을 클릭한 후 그 희망 강좌를 검색하여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수급자분들과 또한 신규 수강생들에게는 정원의 70%까지 우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천안 시민문화여성회관이 타 지역보다 널리 앞서갈 수 있도록 관장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천안 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는 천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발맞춰서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배움이 우리 이웃과 나누며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품 발표를 진행하여 틈틈이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의장을 열고 수강생들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배운 제빵 기술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봉사를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급변하는 기술 변화로 우리 일상이 크게 변화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 결제 등 금융 서비스부터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디지털 변화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정보 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점차 늘려서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한 걸음 먼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강사가 직접 강의를 제안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사업으로 단기 과정을 우선 계속 운영하고
호응이 좋은 강좌는 정규 과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평생 프로그램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학습 공간의 관점을 전환한 미래사회 학습 공간으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인 유니버스를 연계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랜 시간 공직에 몸 담아 오시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 남는 것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주 그 신규 시절에 한 면단에서 자동차 체납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체납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울타리가 없는 넓은 그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들어준 순간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확 나타나서 지저대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더욱 놀란 건 그 뒤에 이렇게 방문을 열고 그 체납자가 마시던 약병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약병을 우리 직원 있는 대로 이렇게 던지는 바람에 진짜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수신면에 위치한 홍대원 과학관 개관을 제가 이제 한 멤버인데요. 그때 그 개관 후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 그 집기 같은 걸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그 과학관이나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각급 학교, 네, 상록 리조트와의 MOU 체결 등 제 공직 생활 중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억이 그때만큼의 그 열정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고요. 그 시절에 그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퇴근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 시민문화 여성회관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전시회, 공연 등 시민 3.1지율과 밀접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과 알찬 내용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교육들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더니 처서가 지나고 조금씩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시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